최병천 씨라고 네. 이분이 그 병립형 관련해서 세게 이제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 차로 패배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44석 그리고 민주당이 139석을 하면서 5석 차이로 패배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게 유의미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전망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의석수 같은 경우에 10석이든 20석 차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1, 2% 차이 나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 격차가 대부분 막 10% 이상 나긴 했지만 네. 수도권에도 이제 5% 이내가 10석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격차가 좁을 텐데 사실 그것이 약간만 흐름이 다르면 의석수가 10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전망하는 건 저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그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1, 2% 차이에 10석씩 왔다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초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수 있었던 흐름들 이것이 지금은 경쟁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 앞으로의 캠페인 역량에 따라서 어느 당도 미세한 차이지만 1, 2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선거가 지금 50일, 뭐 40일 넘게 남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40일 동안 각 정당은 선거 캠페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왜 그 안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예,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 여론과 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심이 사실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기반돼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흐름으로 가서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진보 성향층들이 사실은 응답을 잘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보수가 과다 표집돼서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민심 고정설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네, 민심 고정설. 민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말씀해 것이고 주셨어요. 그런데 네.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40일이라는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에 선거 캠페인을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공천 과정인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먹힐 건지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 먹힐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백가쟁명식 분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인가요? 이분은 국민의힘이 149, 민주당 104석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성향의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133, 국민의힘 118 이렇게 이제 막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들이 다 될 것인지 근데 지금 속보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민식 장관 공천이 됐네. 예, 박민식 장관이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예, 경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사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출마 선언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뭐 무슨 해석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돌렸는데 박민식 장관보다 박용찬 후보가 더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좀 상황을 그게 가장 유력하죠. 예, 그게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포기하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정교하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네. 기조가 어쨌든 최대한 잡음과 혼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선거운동 열심히 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만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좀 약간 비중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면을 살려주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출마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전체 당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떨어뜨다 하면 개인도 문제인 것이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민식 장관 만났는데 잘 부탁한다고 조만간 편집 나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경선 포기를 하셨네요. 요거 아까 전에 그 수치들을 제가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자, 144 대 뭐 139, 133 대 118. 이 수치가 솔직히 저는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후보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보려면요. 각 지역구마다 후보 다 결정된 다음에 그 지역구에서 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다 보고 대진표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큰 바람들이 어떻게 보이거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를테면 여당이 뭐 20, 30석 정도 앞설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평가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자 같은 느낌이 계속하지만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이분도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가가지고 원조윤핵관이 원조윤핵관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호남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160석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110석 한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경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수치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레인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은 이 정도의 레인지가 있다가 인재인데 지금은 거의 저는 박빙이고 국민의힘이 일당을 할 가능성까지 생겼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 짧게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공천은 언제나 잡음이 생겨요. 근데 민주당은 이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여론 주목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장식을 하면은 특정 이슈가 나오면은 다른 걸 못하잖아요. 지금은 정권 심판론에 세게 뭔가를 점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박용진 뭐 이를테면 경선 떨어지면은 이게 뭐 다시 뭐 법원에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뭐 박용진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는 그리고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도 가도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삼지대 가면은 그걸로도 또 계속 이슈가 나오면은 정권 심판론을 작동을 시키고 싶어도 이게 프라이밍, 점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안 좋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할 의지가 있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 심판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아주 좀 그 오차범위 안에서의 차이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이 일관하게 되는 게 60에서 경우에 많을 때는 70%까지 정권 심판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도처에서 막 개발 공약이 쏟아지는데 이게 무책임하고 선심성 공약이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 앞두고 하는 이런 포퓰리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보기엔 참 암울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무소속 민주연대 이거를 이제 조직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하위 10%, 하위 20% 또 탈당한 사람들끼리 무소속 민주연대로 한다. 옛날 친박연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연대 같은 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당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론지형이. 이제 일단은 그 제3지대의 어떤 세력과 정당이 많아지게 되면 제3지대 정당들이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지율을 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형국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캠페인에서도 문제 이제 있고 또 여당과 비교했을 때 심판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있는데 긴장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3지대의 정당 기본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진보 정당에서의 이탈을 크게 하는 효과가 전통적으로 보여왔다는 점. 실제로.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탈이 사실은 크진 않는 거예요. 근데 진보 정당은 항상 이제 컸고 지난 국민의당 돌풍일 때 비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고 비례에서 민주당을 찍는 비율 그게 이제 똑같이 일괄 투표를 한 사람들이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은 많이 나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거기다 있다가 지금 만약에 조국 신당과 이제 무소속 연대, 무소속 민주연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호남 등에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호남 수도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예컨대 지금 그 하위 10% 됐고 그 경선을 해서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여기에 불복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강북으로는 못 나오지 그러면은 경선을 하면 못 나오는 네. 강북을 말고 다른 데를 나와야 돼. 다른 만약에. 지역으로. 만약에 그러면 이인재 방지법. 이인재 방지법.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당들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표를 분산시키는 요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도 그런 지역에서의 어쨌든 결과 만약에 민주당 성향에 있는 후보가 2명이라고 해보세요. 수도권에. 그러면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구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그리고 비례에서도 민주당이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을 한다는 건 민주당 이제 지역구 투표한 사람들이 비례에서 분산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좀 막으려고 그물을 크게 친 거잖아요. 텐트를. 그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인데 그 외 정당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더 이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례에서도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그 효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더욱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